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3개월 전, 또 아니면 3년 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문제는 좀 불거지는 시간이 너무 선거에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비정규직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분들은 그 투표일 날 대부분 다 출근을 하거나 투표 권한, 참정권 권한을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투표 시간 연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좀 더 일찍 이야기가 진행됐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고쳐서 국민들의 권한을, 권리를 좀 확대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급격하게 됐기 때문에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입장도 얘기를 한 것이고, 투표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좋은 투표, 나쁜 투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투표고, 모두가 참정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도 행사하면서 의무도 행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의는 있을 수 없고요. 한쪽에 정략적인 목적이나 한쪽에 정책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향적인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보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국고보조금 환수골자로 한 먹튀 방지법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번 대선이 가지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정치 개혁입니다. 그죠?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정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오는 것일 겁니다. 그 정치 개혁의 골자 가운데 하나가 정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이제 먼저 들고 나왔죠. 자, 정당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 후보를 내든 안 내든, 또 대통령 후보 등록이 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된 정당에 대해서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의석수를 가지고 따지면 새누리당이 169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157억 7천만 원입니다. 통합진보당이 28억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적지 않은 액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거 준비에, 선거 과정에 쓰라고 이 돈을 지불하는데, 그런데 등록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 안 뛴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거는 목적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환수된, 그렇게 지급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략적인 표적입법일 수 있다. 아까 그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역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에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에게 2배로 지급을 합니다. 의석수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에 전국선거에서 득표율까지를 합산해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당이 말이야 후보를 냈는데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그것도 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다양하게 후보 사퇴와 또 후보 연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만 해도 245개 정도가 되죠. 245명. 그리고 비례대표 합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각 정당의 후보가 10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보들을 사퇴할 경우에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나 그걸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아마 이제 이번 단일화에 어떻게든 재 뿌려보고 소금 뿌려서 단일화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표적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그 우려를 좀 덜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보시죠.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역시 선거를 앞두고 나온 얘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단일화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이
후보를 못 내는데 후보를 못 내는 정당에 국고를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지역 발전 위해서 동네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얘 유학 좀 보내자.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비행기 표 사고 학교 알아보는 것 같아요. 돈을 다 가서 잘 써라. 지불했어요. 근데 돈 다 주고 잘 갔나 봤더니 어느 날 봤더니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어디로 가서 미국을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요?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돌려받든지 불러다 준엄하게 혼을 내든지 그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한 사람 내는 선거가 아니고 전국의 그 수백 개, 200개 가까운 선거구 가운데 국회의원들을 다 내는 당이 있고 내지 않는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석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당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전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씩 내는 거예요. 정당에서 두 사람 대통령 선거 후보 내는 거 봤어요? 이거랑 그랑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단일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단일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단일화 뭔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단일화 하겠다는 그분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고는 공통의 가치가 좀 보여줘야 돼요. 저분들이 단일화하면 정책이 어떻게 가겠구나. 저분들이 저 단일화 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데는 공통점이 별로 안 보여요. 박근혜 후보 이겨봐야 되겠구나. 이것만 보여요.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치개혁안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내놨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혹평하게 민주당에 저 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이 저게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저거는 국회 특권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데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데 접근법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쪽 당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순진해도 저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 이게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얘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조차도 그렇게 갭이 큰데 그런 양 집단이 단일화해서 국민 앞에 뭘 내놓을 거예요? 국민은 뭘 볼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같이 제기하는 겁니다. 네. 논란이 단일화로 또 넘어갔는데 우선 좀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예, 단일화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오늘 의결했나요? 어제 의결했나요? 선진통일당하고 합당하시는 분 의결하셨잖아요. 죄다 탈당하시더만요, 선진통일당분들. 다 탈당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와 비전이 다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재 의원이 이인재 대표가 또 이렇게 정략적으로 한다는 거죠. 탈당하시면 탈당의 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누리당의 어느 인사로부터도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지 가치와 비전이 어떻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던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 이인재 대표와 함께하는 미래였느냐. 그리고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이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 대통합을 실현시키는 거냐. 누가 봐도 이건 지역주의 정치의 부활이고 또 보수대연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정당에서 아직 진행하고 있지 못한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쐐기박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듣기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다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은 야합, 또 이쪽도 두 후보가 합치는 것도 야합. 이 두 가지를 서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아닌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인재 대표야 돌고 돌아서 이제 고향집으로 가셨으니까 이거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일화 논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이미 새누리당하고 선진당은 통합을 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게 무슨 가치와 비전이 함께하는 거냐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가치, 비전, 노선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견해가 서로 같으면 아예 같은 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분차분하게 제시해 주신 그런 야합 보여주고 있는 통합에서의 야합 이런 것들 보이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진통일당하고 같이 얘기한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셨더군요. 그 두 당은 이미 보수적인 색채가 같은 거 아니냐. 지역적 기반만 좀 달랐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한 얘기예요.
아니,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이인재 후보랑 그리고 같이 하시게 지금 되면 또 우리 박근혜 축하드립니다.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게 국민 대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속해 있던 분들, 호남 쪽에서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문제고, 제가 지금 단일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선지통일당에서 어떤 분들이 새누리당에 온다고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중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단일화를 구걸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말 딱해요. 안 됐어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얼마나 긴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까딱하다가는 후보도 못 낼지 몰라요. 안철수 후보 그런 기존 정치 체제의 잘못된 걸 극복하고 너무 속였다고 나와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걸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분의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그분에 대해 거는 국민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쇄신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데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꼭 좀 짚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49일 남았으면 국민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 그 사람이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걸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49일 남았는데 두 정당이 생각조차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서 정리를 해서 언제 가서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 그냥 단일화했으니까 우리들 믿어주시고 그냥 깜깜이를 찍어주십시오? 저는 국민에 대한 그건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문제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다 이제 거의 드렸고요. 예. 그래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갈 겁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11월 10일까지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나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아는데 저희 생각은 단일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박성규 대변인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이른바 TV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요. 정책 공약에 대한 서로의 합의들도 이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화 논의, 그다음에 정책 비전 마련을 위한 논의 이게 투트랙으로 진행해 가자라고 네. 하는 뭐 제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